안녕하십니까. 가축 육종학 이용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제1강 기본적 유전 현상 용어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비전공이다 라는 전제 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또 이 기초 부분은 이제 스킵해서 기본 이론 과정부터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이제 비전공하시는 분들 전혀 모르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물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전자의 구조와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유전 쪽에서는 한 전체 20문제 중에 2문제 내지 4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전자의 구조 해가지고 하나의 유전 형질을 발현시키는 물질로서 본체는 DNA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DNA가 의해서 뭐 소도 되고 닭도 되고 돼지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기 서열 순서에 대해서 또 약간 형태도 바뀌고 하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인 경우에는 DNA가 23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6개지요. 23쌍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성염색체고 나머지가 이제 모양을 이루는 염색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본체가 DNA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몇 번 시험 문제에 지문으로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 유전 물질의 본체는 뭐냐라고 물어보진 않았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중에서 한 지문으로서 본체는 RNA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이 부분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DNA 뜻이 있죠. 요 D자는 디옥시입니다. 리보핵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D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D, 없다는 뜻이고, 옥시는 산소죠. 디옥시 리보핵산입니다. 리보핵산인데 산소가 없는, 산소 원자가 없는 그런 것을 디옥시 리보핵산 DN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제 용어 정리상 알아두시면 되고, 이 DNA는 어디에 있느냐? 핵에 있습니다. 핵. 그러니까 핵에 있느냐, 핵 내에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핵에 있고 RNA는 핵과 세포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이 있으면, 어떤 유전 물질이 있으면 여기에 핵이 있고, 이 핵을 둘러싼 세포질 물질이 있지요. 그래서 이 세포질, 그 다음에 핵 모두 다 있는 것은 RNA다 라고 생각하시고, 핵 내에만 있는 것은 DNA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NA는 여기에 보시면 리보핵산이죠. 산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애시드란 얘기입니다. 요 핵산은 주로 염기, 당, 인산 1대1 구조를 이룹니다. 핵산의 일종이고, 이것의 비율은, 핵산을 이루는 비율은 염기, 당, 인산이 1대1 구조를 이룹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화성에 많이 가지요. 인류가 화성에 많이 가서 거기에 생명체가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때 하나가 산소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인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 산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혐기성 미생물도 있잖아요. 산소가 없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상황에 따라서 중요치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기 중에는 사실 우리가 호흡을 해서 산소 호흡을 한다 치지만, 산소는 20%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공기 중에 79%는 질소고, 나머지 1%가 기타 이제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보다는 이제 물이 있어야 꼭 가수분해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체가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서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을 찾죠. 그 다음에 찾는 것이 인입니다. 인.
요 E는 우리가 흔히 생물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봤어요. ATP 있죠. 아데닌 트리포스페이트 ATP요. 3개의 인산기를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요 인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활동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인산이 항상 1대1대1 동등한 비율로 가지고 있다. 저 부분을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은 나중에 기본 정리해서 이제 하실 거를 제가 지금 시간에는, 기초 정리 시간에는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기는 피리미딘계로 되어 있고, 당은 오탄당으로 되어 있다 했죠. 탄당, 그죠? 탄당.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탄당이다 그러면 탄소가 5개로 되어 있다. 그거죠. 이렇게. 탄소가 5개가 결합되어 있다. 5탄당. 6탄당 그러면 6개가 결합되어 있죠. 탄당. 그래서 저 탄당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의 탄소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놈,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것이 이제 게놈일 겁니다. 이 SNS상에서 보면 어떤 유전 물질이라든지 육종에 대해서 나올 때 이제 게놈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게놈은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 2개 중, 이 N 중 N에 하나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게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 정보의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 정보의 용어를 게놈이라고 한다.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RNA는 단일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DNA는 하나, 반대로 둘, 이중 나선이다. RNA는 하나로 되어 있다. 이중이냐 단일 나선 구조냐,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저 마주 볼 때에 염기가 마주 볼 때에 아까 설명드린 염기가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티닌, 이것이 구아닌과 시토신, 아데닌과 티민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DNA 개념도예요. 세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맨 처음에 인산과 탄당과 염기로 1대1로 이루어져서 뉴클레오티드를 이루어서 DNA가 형성되고, DNA가 어떤 물질을 구성을 해내려면 계속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연결체 역할을 하는 것이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히스톤 단백질과 더해져서 염색사, 실사자죠. 그러니까 염색체, 염색사 이렇게 보시는데, 염색사는 실처럼 가늘게 늘어진 것, 염색체는 염색사가 모여서 무리를 이룬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가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세포가 성장을 해 나간다 하는 거죠. 이 세포의 크기, 어떤 세포의 수,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 세포 분열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과 코끼리의 크기를 보시면 사실 인간과 코끼리의 세포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단지 세포의 수가 코끼리가 훨씬 많아서 형체가 큰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세포의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염색체와 이제 성염색체 이거를 얘기를 자꾸 하는데, 상은 모양입니다. 그대로 모양을 나타내는 건데, 어떻게 단백질이 구성을 이뤄서 뭐 귀를 만든다든지 코를 만든다든지, 돼지하고 소하고 모습이 틀리잖아요. 그런 어떤 모양을 만들 건지, 그것이 이제 상염색체예요. 그러니까 성염색체 한 쌍 이외에는 다 상염색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종학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상염색체에서는 이제 분열에 대한 그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분열이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는지, 축종별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성염색체에 대해서는 이게 포유류냐 조류냐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포유류냐 조류냐. 그래서 포유류일 때는 이제 인간도 포유류이기 때문에 XY형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 가축 번식 생리학에서 보면 XX, 이거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XX, XY. 이것은 모든 포유류는 여성. 그러니까 가축 지름은 암컷과 이게 수컷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가축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띈다. 그런데 조류라면 염색체가 틀리다. 조류는 ZW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류와 포유류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계속 뒤쪽으로 가도, 후반부의 이론 부분에 가도 문제가 설명이 될 것이고, 또 축산 기사에서는 꾸준히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축산 기사는 1년에 3번 정도, 원래는 한 4번 정도 봤는데 코로나 오고 이러면서 한 1년에 3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정도 보면 그 3회 중에 1번 정도는 꼭 나오는 문제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조류형과 혹은 포유류형, 이것을 물어봅니다. 동형이 암컷이냐, 동형이 수컷이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성염색체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는 두 개니까, 두 개 한 쌍이니까, 하나는 엄마로부터 왔겠죠. 하나는 아빠로부터 왔겠죠. 이렇게 옵니다. 근데 엄마는 처음부터 XX니까 어느 걸 줘도 X가 되겠죠. 그죠? 근데 아빠는 X와 Y를 가지고 있으니까 X를 주면 X와 X가 만나면 암컷이 되는 거고, Y 염색체를 주면 XY가 돼서 수컷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암컷과 수컷을 결정하는 것은 이 아빠 계열의 염색체가 뭐를 주었느냐, 이게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염색사 정리를 해 두시는데, 세포의 핵 속에 있는 이게 실사자잖아요. 실 모양의 물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한자를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축산직 시험 공부하실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가 서양에서 넘어온 용어도 일단 한자로 바뀌어서 넘어온 용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전 그러면 TV 그러면 그대로 온 경우잖아요. 텔레비전 TV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정해진 용어 정리라면 한자로 변형돼서 다시 한글로 변형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할 때에 이 용어를 한자로 알고 있으면 특별히 잘 몰라도 한자 뜻만 이해하면 용어 정리는 어느 정도 80%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자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다 처음부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되 한글과 영어를 같이 정의하십니다. 정리를 하실 때 시험에 한글과 한자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로치고 한글과 영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리를 하실 때 한글과 가로 영어를 같이 정리를 하시면 나중에 편리하실 겁니다.
그다음 DNA와 이제 RNA 이 구별법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십니다. 이 표를 외우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를 그냥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시고 DNA와 RNA의 차이점, 특히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염기의 종류에 DNA는 티민이 있는데 티민 대신에 RNA로 가서는 우라실로 바뀐다. 이거죠. 이 문제가 계속 기출 문제로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축산 기사, 산업 기사에서 나오는 문제는 공무원 시험에서 한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십니다. 그 축산 기사 문제가 그대로 공무원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더 어렵고 생각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한 지문 형태로 나와서 4가지를 알고 있어야 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십니다. 발현 과정, 자, 전사냐, 번역이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발현되는지, 나타나는지죠. 유전자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것이 이제 발현 과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DNA에서 RNA로 가죠. 그 다음에 리보스로 갑니다. 처음에 전사가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번역이 일어납니다. 이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전사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번역이 일어난다. 메신저 RNA가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 RNA는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에 계속 메신저 RNA를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데 메신저 RNA가 있고 트랜스포 RNA가 있고 리보솜 RNA가 있어요. 이 앞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메신저, 그 다음에 트랜스퍼, 리보솜. 이렇게 이 앞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DNA 주형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죠. 주형 그러면 틀입니다. 우리로 보면 왜 일본 말로 와꾸라고 하잖아요. 일본에서 하는 데서는 어떤 틀, 주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물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물은 틀은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다 뭐를 보도 그 모습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DNA 주형에 의해서 RNA가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손이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틀에서 부모를 닮았는데 문제는 아빠의 염색체만 받은 게 아니라 아빠 거 반, 엄마 거 반 받은 거죠. 그럼 아빠 반, 엄마 반이니까 그 중간, 이론적으로 보면 중간 형태가 나타난 것이 이제 자손체 1세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반을 받았죠. 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반반씩 받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타나지 않은 그 부분이 자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세대를 이어가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그것도 이제 육종의 세대 간의 차이에 의해서 나중에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 번역, 단백질 합성. 이 합성이 끝나면 이제 한 세포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단위가 뭔가요? 유기체, 세포죠.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세포가 크면 기관이 되고, 그죠?
기관이 또 모이면 기관계가 되고, 기관계가 모이면 개체가 되죠. 가장 작은 단위, 이 세포를 만들어주는 이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유전자가 있는데, 상위 유전자와 하위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하나씩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금 엄마 성형, 그러니까 이 애는 아빠를 더 많이 닮았네? 그러면 이제 아빠 유전자가 상위 유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얘는 엄마를 더 많이 닮았네? 그러면 엄마 유전자가 상위 유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 부분에 대해서는, 닮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크게 상위 유전자, 하위 유전자로 나눠서 발현을 결정을 합니다. 자, 상위 유전자가 당연히 발현이 되겠죠. 하위 유전자는 억제되는 겁니다. 발현이 안 되고 나타나지는 않죠. 하지만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잠복을 하고 있죠. 잠복을 하고 있습니다. 피복되어서 발현이 억제되는 유전자예요. 피복이. 상위 유전자에서 하위 유전자가 소실된다? 그건 아니라는 개념이죠. 그것을 이제 상위 유전자, 하위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그 그림,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이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DNA가 이중 구조죠. 이중 구조를 이루면서 이 이중 구조가 모여서 시스톤 섬유에 의해서 연결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하나씩 가지게 되거든요. 하나를 복제해내거든요. 그래서 한 쌍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자매 염색체 얘기를 합니다. 이건 동일한 염색체예요.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동일한 염색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원체가 있어요. 이 염색체가 붙는 접합 부위, 이것을 동원체라고 합니다. 접합 부위, 동원체. 근데 접합되는 부위가 정중앙일 수도 있고 아중앙일 수도 있어요. 아중앙은 버그마자잖아요. 이 버그마자, 버금 간다. 거기에 준한다. 그런 말 있죠. 거기에 준한다. 거기와 거의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 아니지만 거의 중앙에 준한다. 그게 이제 아중앙이고. 그 다음에 정점, 그 다음에 이제 말단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부수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부수체가 있다. 그러면 중앙이냐 아중앙이냐 정점이냐 말단이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이 정리를 할 때요. 정리를 할 때에 답이 3개 내지 4개인 답이 있으면 그거는 체크를 2번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지선다죠. 사지선다 문제를 만들어낼 때에 가장 좋은 점이 이 4가지 아니면 3가지거든요. 4가지 중에 하나를 변형시키거나 답이 3가지인데 3가지를 넣고 나머지 하나를 출제자가 만들어내거나 그러면 정확히 답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4가지인 경우 혹은 3가지인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염색체 구분이 있어요. 세포가 이제 분열을 하는데 체세포 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이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이 있고 생식세포 분열이 있다. 체세포 분열은 신체를 구성하고
생식세포는 말 그대로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낸다. 특징은 체세포는 2N이다. 그러니까 원래 세포는 2N인데 그대로 2N 이렇게 간다. 숫자의 변화가 없습니다. 숫자의 변화가 없다.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는 2N에서 N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줄었지요. 2에서 1로 갔으니까. 그래서 감수 분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줄을 감자 써서요. 감수 분열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체세포와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약간 용어가 두 가지로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그냥 외워두시면 그 혼동은 되지 않을 텐데,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개수가 그대로 있느냐 줄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생식세포가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축 육종이에요. 저희가 이제 육종에 대해서 기본적인 유전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거죠. 사람하고 조류하고 틀립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포유류와 조류는 차이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류 독감이 와도 사람은 다른 질병에 비해서 덜 무서운 이유가 전혀 유전적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 조류를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또 포유류도 공격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구제요, 소, 돼지 이런 경우는 같은 포유류잖아요. 그럼 그 포유류가 걸린 질병은 사람한테도 올 확률이 매우 크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유추해 보면 별도로 우리는 가축 육종학이기 때문에 가축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공부를 하는지를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왜 공부하는지, 가축 육종학을 왜 공부하는지, 그 다음에 이 가축 육종의 목표를 보면 우리가 출제의 의도를 견뎌볼 수가 있어요. 어느 쪽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축산물의 생산 증가입니다. 어쨌든 가축 육종의 목표는 증가입니다. 우리가 물론 품질을 좋게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제1 조건은 생산량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효율적인 생산, 쉽게 얘기해서 적게 먹이고 적은 투입 비용으로 많이 생산하는 것, 그게 육종의 목표입니다. 적게 먹이고 많이 키우면 좋겠죠. 그러니까 사료의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영양 대사를 활발하게 좀 신체 구성을 바꾼다든지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품질을 향상할 수도 있고 사양 한계의 극대화도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면양, 우리 육종학에서 면양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면양 사육 적지가 아니에요. 잘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안 맞아서 대관령 쪽에 좀 맞습니다. 근데 이 면양이 꽤 많이 육종에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종이라는 학문은 서양에서 왔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 발달하는 것은 최근에 발달을 많이 했고 정말 많이 했고, 기본 육종학의 개념은 서양에서 많이 정립해서 왔기 때문에 서양에서 면양을 많이 키우거든요. 많이 키우는 걸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면양을 잘 봐야 됩니다. 면양과 비슷한 사냥이 있죠. 이거 전혀 유전자 숫자도 다르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냥을 많이 보죠. 면양 잘 못 보고. 하지만 시험은 뭐가 많이 나온다? 면양이 많이 나옵니다. 이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이 면양을 우리나라에서도 식생활이 바뀌어서 많이 먹는다. 축산물을 많이 소비가 되고 있다. 그 면양을 이제 키워야겠다. 그러면 이 면양을 우리나라 기후에 맞도록 육종을 시키면 되겠지요. 그게 이제 요 사양 한계의 극대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클 수 있도록, 특히 언제? 여름에. 면양은 털이 많아서 여름에 그 고온에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털 양을 줄인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계점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지요.
그다음에 생산성의 안정화도 있고 가축의 신미화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육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축의 신미화도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영양 성분이 많고 아무리 생산량이 많아도 나 저거는 도저히 못 먹겠어. 이러면 가축으로서의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육종목에서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가축의 육종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